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조금 네, 일단 뭐 나눠볼까요? 그 성탄절에 하와이에 화산이 분출해서 약간 그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그 주식 시장이 어제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쉬어서 맞아요. 전날 뭐 그 한 템포 약간 쉬어가는 날이라 저희가 이제 방송을 안 하는 날 주식시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좀 약간 늦은 소식이라 그 소식은 좀 뒤쪽에 전해드리고요. 세계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하와이 소식 잠깐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입니다. 이게 이제 분출한 사건입니다. 이틀 연속 지금 계속 이렇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오늘 좀 이렇게 화산을 보면 운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게 운이 좋아요 또? 아니 네네. 근데 너무 무서운데요? 아, 네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요거 이제 금지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가는 게 금지돼 가는 거 있고요. 자체가? 예, 260피트까지 치솟았고요. 할라오야마 분화구가 하고 지질연구소 US팀 새벽 2시 20분경부터 이제 요 400에이커 방면으로 이제 용암이 분출하고 있고요. 2.5인치 이상 분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가스 기둥이 형성돼 있고요. 몇 안 되는 활화산입니다. 또 예, 이렇게 이제 보글하고 이제 화산 스모그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폐쇄돼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당연히 없고요. 이제 하와이의 두 번째 큰 화산입니다. 과거에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70년 동안 수십 차례 폭발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세 번째 폭발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8년도에 몇 차례 지속적인 폭발이 있었고 그때 당시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 700명 이상 대피하는 큰 피해가 있었고 지난해 이제 6월하고 8월에 이제 요 구경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뤘던 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제가 좀 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성탄절 맞아서 이게 좀 분출해서 기사가 계속 많이 나고 이제 화제가 나서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제가 잠깐 좀 이제 주식 랩소디 팬들에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팬 있나요?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보여드리느라고 이제 물론 네. 온라인 팬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네. 방송으로도 이게 좀 나가는 거라서 아, 맞아요. 저희가 좀 이제 좀 보여드리느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나가지만 생방송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보시라고 맞아요, 제가 이제, 맞아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올라온 지 한 이게 서너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보시면 이거 보면은 또 운이 예, 좋군요. 외신에 보시면 왼쪽에 어. 보시면 외신이라 25 이게 그 CCTV로 찍은 겁니다.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25일 아침 9시 17분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생생한 겁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이제 잘이라고 일본 항공이죠. 요게 이제 국제선하고 이제 해킹을 당한 겁니다. 국제선하고 국내선이 지연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국내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편이 지연이 된 건데요. 26일 오전 자사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약간 특이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사실 뭐 시스템이 이렇게 연기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7시 24분쯤 네트워크 통신량이 급격히 많이 늘어서 시작된 건데 아마 디도스 공격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관계자는 8시 56분쯤에 공격이 표적된 시스템을 차단했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차단을 하는 거라는 게 이제 끄는 걸로 보이는데요. 선을 이제 공격망 선을 끄는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하고 국제선하고 판매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운항이 지연이 되고 판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녁 공항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하네다 공항의 수화물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운항이 지금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하네다 쪽이 하다 보니까 간사이 오사카 쪽이죠. 후쿠오카 공항도 지연 사태가 연달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층은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승객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공항 자체가 공격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문데 좀 약간 공항은 약간 폐쇄망적인 걸 쓰거든요. 약간 좀 다른 망을 네, 쓰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라 이게 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오전에 이게 떠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버입니다. 우버가 이게 지금 반독점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 이제 이걸 인수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우버 판다를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우버가. 대만 공정위원회가 글로벌 운송기업 우버의 음식 배달 시장 내 확정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공정위원회가 이제 25일이죠. 우버가 딜리버리 히어로인 우버 판다라고 대만 사업을 이제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인수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9억 5천만 달러 이제 그렇게 인수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대만도 이제 이 배달 사업이 이게 되게 딜리버리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잘 돼 있어요. 예, 되게 잘 돼 있고 이게 크게 팽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우리 배민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정위는 언론 브리핑에서 합병이 전체 경제적 이익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우버가 시장 조치만으로 경쟁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배민도 사실은 이제 외국 자본이 지금 대주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것 같고요. 대만 음식 플랫폼 시장에는 우버이츠가 주요 경쟁자로 푸드판다를 두고 있고 두 회사가 합병을 이루어질 경우에 기본적으로 90%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배민을 하고 있는 이쪽이 거의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버이츠가 거의 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이 푸드 판다를 하게 된 경우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점 진짜 사실상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결국 이 거래 때문인지 어쩐지 뭐 무산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버 주가는 약보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61.71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보시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 요거 이 준준이라고 아기불곰입니다. 이제 중국의 대세로 떠오르는 곰인데요. 상하이 쪽에 있는 곰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곰입니다. 이거 중국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준이라고 불곰인데요. 상하이 되게 엄청 귀엽네요. 예, 엄청 귀엽습니다. 네. 중국에서 디즈니 캐릭터만큼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곰이라고 합니다. 키가 1m고요. 몸무게 35kg 앙증맞은 체구에 더피하고 닮은 약간 그런 곰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핫한 곰입니다. 예, 아주 핫한 곰이고요. 동물 관람객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준준이라는 곰입니다. 그래서 사육사와 함께 술래잡기 하고 이런 곰인데 사실 이 불곰입니다. 이 준준곰이라는 게 불곰인데 크면 200kg에 달하고 수명은 50년 정도 되고 시속 55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 천적이 없을 정도로 되게 무서운 곰입니다. 그렇네요. 아니 예. 근데 얘가 이제 크는 거잖아요. 새끼 그죠? 곰인데 지금은 이제 되게 귀여워서 지금 너무 귀엽다. 마스코트처럼 지금 이제 중국의 대세로 이제 귀요미 폭발해서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11개월 된 아기 곰이고 35kg 정도 돼서 이제 야생 동물인데 이게 지금 동물원에 있는데 야생으로 돌려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핫해서 되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약간 토픽 비슷하게 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해서 준준이라고 캐릭터에서 이제 되게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요 크는 과정을 계속 지금 다큐처럼 이렇게 계속 그 과정을 데리고 와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테무를 많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존하고 이제 그 테무하고는 가는 길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아마존이 가격이 되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발 판매자들에게 이제 플랫폼 테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아마존은 판매자들에게 테무에서 아마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할 경우 추천 상품의 프로그램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바이박스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좀 더 싸게 팔아라 자기네들보다 테무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견제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테무보다 어떻게 더 싸게 팔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테무 진짜 싸던데 이걸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마존이 계속 가격 경쟁,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사실은 이제 많이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경쟁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충전 액세서리 브랜드로 유명한 앵커가 테무에서 철수했는데 이게 아마 그 아마존이 압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앵커라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충전 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네가 우리 쪽에 하든지 아마 그 테무 쪽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테무 쪽에 할 거면 우리 쪽에서 빠지라고 하는데 사실 아마존 매출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게 또 들어가는군요. 네네. 견제가 견제의 방법 중에 네네. 하나네요. 그러니까 그죠? 싸게 팔 거면 아마존보다 우리를 더 싸게 주던가 음. 아니면 테무에서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테무에서 계속 야. 테무 쪽에 이제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근데 사실은 거기도 비슷하지 않아요? 올리브영도? 올리브영이 이제 다른 그런 플랫폼 뭐 요런 화장품 플랫폼에 입점할 거면 우리 거에서 빼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해서 약간 애매한 과징금 게 받았잖아요. 예, 독점이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약간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독점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네.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르긴 합니다. 그냥 뭐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아니 똑같이 달라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가격을 왜 그 테무만 싸게 주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거. 이거 러시아가 이거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네.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결제 시스템을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로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가 25일 날 러시아 기업들이 뭐 이걸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국제 결정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생각보다 이제 러시아가 이 채굴이 되게 발달돼 있는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전력이 싼가 봅니다. 예, 러시아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이제 약간 서방 국가들의 약간 적대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인 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불만이 너무 많아서 그 본인들끼리도 협정을 체결했어요. 왜 오일머니를 달러로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단체 이름이 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런 기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견제를 위해서 채택한 게 일단 암호화폐고 그다음에 루블화랑 위안화로도 우리가 석유 거래, 원자재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우리만의 어떤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거 이제 네네네. 미국 견제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도 활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이렇게까지 네, 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음. 사실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기축 통화를 쓰겠다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암호화폐 전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근데 비트코인이 네. 그만큼의 수를 다 충당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이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다시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네, 본인의 통화로 근데 그게 바꾸거나. 전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정도의 양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축 통화를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기축 통화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네, 저도 네,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네. 이제 거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네. 뜻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래 수단을 하려면 뭔가 기축 통화의 성격을 좀 갖춰야 될 텐데. 뭐 변동성이 없거나 네, 그죠? 네, 그런 네. 게 좀 있긴 해야 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할지를 잘 맞아요. 몰랐어요.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예, 여쭤보.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지난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장이 열렸던 거라 다음 소식. 테슬라가 많이 뛰었습니다. 맞아요. 네, 3대 지수가 뛰면서 테슬라가 24일 뉴욕 증권거래소 소식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뒤쪽에 이제 배정했으면서 S&P 지수나 다 3대 지수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S&P 지수가 1.10%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 0.1991%, 나스닥은 1.35%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일찍 이제 장을 폐장하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조기 폐장했고 거래량도 감소했고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7.35% 급등했고 애플이 1.15%, 엔비디아가 0.39%, MS가 0.94%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0.81%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메타하고 아마존도 각각 1.32%, 1.717% 잠깐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감이나 이제 산타랠리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가 올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향인 거고 전 세계의 돈이 다 미국에 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 쪽에는 다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나온 소식인데 오늘 뭐 전해드리면 올해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식을 가장 많이 했고요.
지금 뭐 상반기에 이제 그 트럼프 효과에 가장 많이 봤던 그 주식은 테슬라는 3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3위로 됐고요. 엔비디아가 역시 많은 분들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이 은근히 강한 그런 주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25일이 어젯밤은 이제 휴장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AI가 자체 휴머노이드 개발 로봇 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간형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오픈AI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가 제가 보니까 되게 소식이 약간 시크릿한 얘기를 되게 많이 전해주면서 정확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AI가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스타트업에 이제 충분히 참여하고 기술 기반을 다지고 있고 피규어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AI하고 원엑스 같은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작도 하고 있고 이제 자신들이 투자받은 금액이 한 66억 달러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8조 정도 넘는 돈이 있는데 요거를 개발하는 기업에 인수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로봇을 조만간 이제 오픈AI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이런 거 말고도 로봇을 만드는 것도 곧 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네요. 네네. 이게 사실은 뭐 계속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를 계속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으면 뭔가 성과를 계속 내고 이제 그래야 주가에 반영이 되고 뭔가 거기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 빅테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헛되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투자를 받았으면 네네네네.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네네. 요즘에 근데 AI 쪽 투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다른 산업들 쪽으로는 제동이 걸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AI가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산업적으로도. 걱정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는 예, 하죠. 근데 뭐 네. 의학이나 뭐 이런 쪽이나 환경이나 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기후나 이런 것들이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AI가 그저 네. 해결해주지 않죠. 네. 많은 것들을. 왜냐하면 AI가 되게 문제가 많긴 하거든요. 음. 예, 기본적으로 AI가 다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AI도 이게 뭐 정확한 알고리즘을 다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전 무섭더라고요. 네. 나중에 어떻게 세상이 예, 변할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인프라들이 다 갖춰줘야 되는 음.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에너지 산업을 AI가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AI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나 인프라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만들지가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구글이 이제 검색 독점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애플이 여기 참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참전하는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 브라우저 사파리 기본 엔진 구글을 선택하면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 검색하면서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애플이 구글 편에 서서 법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지난 23일 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애플만이 이제 요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검색 엔진을 하면서 구글 편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요 부분을 얘기했더니 어머. 요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요 부분에 구글이 만약에 무너질 경우 자신들이 개발했던 이 리스크가 자신들도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독점에 관해서 뭔가 판결이 나왔을 때 애플이 입을 피해도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글과 이제 계약을 맺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200억 달러 정도를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크게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입을 피해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구글의 독점 재판에 좀 자신들이 참전을 해서 뭔가 구글이 해체되거나 뭔가 피해를 입을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뭔가 자신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선제적인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구글이 사실은 이제 안드로이드고 이제 애플이 생태계가 서로 달라서 경쟁 관계인데 편을 들어서 좀 약간 의아하다고 그러네요. 되게 생각하는 의아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검색에 관해서 계약 맺은 게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약간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편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내셨죠?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아니요, 저는 할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네. 해드리면 제가 다른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해주세요. 아니 요즘에 약간 성이 없어지셨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랩소디 저기 시청자분들 서운하시겠는데요? 아닙니다. 네? 해주시고 제가 네.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너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럼 빨리 끝내고 다시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아유 너무 약간 초심을 농담입니다. 초심이 살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98,000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98,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이제 3,400 부근에서 이제 지금은 크게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 이제 테더, 뭐 리플 이런 순으로 시가총액 지금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 취임에 관한 기대감들 때문에 또 올라주는 흐름들이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10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말 됐잖아요. 연말 네. 되면서 그 각자 이제 운용사들에서 비트코인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들은 이제 경계톡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을 내다보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평균치를 내보니까 20만 달러는 다들 내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운용사 10개 정도를 이제 통계적으로 취합을 해봤을 때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가격을 부르신 분이 있었는데 그 팀을 제외하고 봐도 20만 달러 정도는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대부분 평균치로 내다보시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또 준비된 뉴스들 하나하나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이제 코인리스에 있는 이제 그 헤드라인들 급하게 이게 속보로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사진 자료 이런 건 없지만 글로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 핑클 성유리 씨의 남편이 징역 4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적인 구속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우리가 암호화폐 상장이 굉장히 좀 쉬웠고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 브로커들이 또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닥사라고 해서 이제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여가지고 상장 심사를 같이 하는 그렇게 조금 법이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준다라고 하면서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논란이 됐었는데 징역 4년 6개월형을 일단은 받고 법적인 구속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쨌든 유명하신 그 연예인의 남편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 봉크 코인은 이제 밈 코인인데 5,452만 개 봉크가 2만 달러의 봉크가 소각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소각된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에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소각 일정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 측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설로 처음에는 좀 나왔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아니고 정정할게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전략적 준비 자산 편입 주장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좀 들어보면은 일본의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일간의 의견과 관련해서 아직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견해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른 기사를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 보시면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을 선택한 엘살바도르 제외하고는 또 최초의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제가 한번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암호화폐 OTC 거래량이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OTC 거래량의 장외 거래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장외 거래를 그러면은 이제 왜 하느냐? 대부분 블랙락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사기보다는 이렇게 장외 거래를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거래소에서 사게 되면 그 기록들이 조금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기업 측에서 내가 지금 얼마를 사고 있고 뭐 비트코인 얼마 샀다 이게 이제 완전히 실시간으로 거의 공개가 된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장외 거래를 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장외 거래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투자자들 자체가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 새로운 암호화폐에 노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알트코인 쪽에 관한 이제 포트폴리오 채택이라든지 매집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 대비해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크라켄의 장외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220%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미 대선을 앞뒀을 당시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한산한 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대선 종료를 거래의 시작 청신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 대선 이후에 장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래소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집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또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래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래다라고 한다면 큰손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손 투자자가 블랙락과 뭐 피델리티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큰손의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분들이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라는 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크립토컨트에서 제시했던 온체인 지표인데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비트코인 고래들의 코인 조인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한데 묶어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만든 믹싱 거래라고 해요. 이 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 조인 트랜잭션이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희가 조정 국면이었을 때도 이제 증감 추사를 보냈는데 주기영 대표가 이제 자신의 X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코인 조인 거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커의 도난 자금 세탁에 의한 것이라고 조장을 하거나 혹은 뭐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올해 이러한 거래의 상당 부분은 ETF, 커스터디, 누적, 주소, 유입 등으로 유입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종종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새로운 기관 투자자한테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장외 거래 쪽에 가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관 투자자한테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그런 사례들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지금 10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좀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현재까지 기관과 ETF의 공개 보유량을 총합해와도 24만에서 42만 비트코인을 누적한 고래의 정체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과연 이 고래가 이렇게 크게 매집하고 있는 고래가 누구일까에 관한 그런 이제 궁금증들도 커뮤니티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형 이제 세력들의 매집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뉴스 몇 개만 더 체크를 해보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올 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거래소 내에 이제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가 몰릴 경우에 가격이 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기대감들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의 팩트는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 올 1월 달 이후에 최저치다.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인데
2025년도 코인데스크에서 2025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에 도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중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더는 2024년 상반기에 5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블랙록을 제치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암호화폐 회사로 등극했다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치적인 방향성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또 공공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자산으로도 좀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이 해석에 관해서는 조금 너무 이제 지나친 평가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온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스테이블 출시에 관해서 이제 최근에 또 리플 쪽에서도 출시가 됐었고 또 추가 출시에 관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스터카드와 같은 주요 은행과 결제 회사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어떻게 좀 우리 결제 시스템에 도입을 시킬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2025년도에 더 커질 것이다. 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유입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제 새로운 기관 참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제 비트와 이더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쪽을 매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커지는 시장이 이제 디파이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디파이 시장의 성장성들도 2025년도에 크게 증폭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 그리고 디파이 시장의 성장 이런 것들도 내년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TF가 새롭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솔라나 ETF가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솔라나 ETF는 이제 2025년 상반기에 현시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2026년도 이후로 연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그 이외에도 뭐 리플 ETF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라이트코인 쪽에 관한 ETF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진 ETF도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ETF 출시 때문에 시장 파이가 조금 더 커질 거고 소매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이제 2025년도 코인데스크의 전망 중에 한 가지였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암호화폐 뉴스 다 오늘 나온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전해드렸고요. 본부장님 또 추가로 해주실 소식 예.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도 말았는데 그 사실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나마도 공격을 했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나마의 이제 그 운하 부분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캐나다는 관세 부분을 건드리면서 마치 제 또 다른 주면 자신들에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 총리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뭔가 계속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과 연계해서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어필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그쪽의 총리나 대통령들은 반발을 합니다. 근데 계속 반발을 하고 계속 이제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총리나 대통령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이제 반발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또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있다가는 또 친하게 또 지내고 약간 어필을 하고 뭔가 또 뭔가를 줘야 되는 뭔가를 또 얻어옵니다. 네. 트럼프가 약간 거래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덴마크하고 그린란드 문제도 또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린란드가 어디냐면 예전에 이제 메이브사를 제약이나면서 덴마크 정부를 이제 하는데 그 위쪽에 있는 약간 땅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방위비 이런 부분에서 조 바이든은 기후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한 미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밀어붙이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기업 오너들이 이제 만났다 이런 소식은 이제 들려오는데 네.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스탠스는 전혀 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예, 최근에 뭐 37명의 그 사형수에 관련해서 감형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왜 하느냐? 예, 그러니까 네. 그 사면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그 반도체 보조금 부분도 네.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네, 줄 때 네, 네. 돼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카드를 꺼낼 수도 있죠. 네, 줄 그러니까 이제 테니까 뭐 해. 약간 다 이럴 줄지도 수도 잘 있고, 모르겠어요. 다 줄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죠? 네, 뭔가 이미 이게 약속된 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아무리 쉽게 그래도. 줄 것 같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쉽게 줄 것 같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그 정영진 씨도 만나고 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고 오지만 사실은 뚜렷하게 뭔가를 만나고 와서 성과가 뭐가 성과는 없어 예, 보인다. 네, 예, 맞아요. 뭔가를 정확하게 15분 정도 만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만나고 오신 건 없는 것 같아서 10분, 15분 정도.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기 있는 곳에서 이제 100만 달러 티켓팅을 한 분들과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유럽과도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와도 협상을 하고 많이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히 방위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세와 방위비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운터 파트너가 정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텍사스주에 스페이스X 관련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거장 같은 걸 하나 짓겠다고 우주기지 스타베이스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공약 같은 거 비슷합니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거 들었어요. 네. 나의 네, 네. 월드를 만들겠다. 네, 약간 약간 이런 제가 볼 느낌이죠. 때는 약간 네. 이게 이제 수년 전부터 표명을 해왔던 건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못했던 거라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근데 이게 약간 그냥 공약 같은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하고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이제 이런 되게 공학적인 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대가 괜찮은 데가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발사대 같은 것들이 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요건이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약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면서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트럼프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본이 좀 더 지금 트럼프한테 좀 더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쪽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얼마나 도요타도 지금 기부 부분에서 100만 달러 냈다고 얘기가 손정희 회장 1000만 달러 가까이 1000만 달러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하는데 도요타도 얼마 전에 지금 기부금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만 해도 13곳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대 최대 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 정치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취임식에 지금 1억 700만 달러가 지금 기부금이 맞아요. 지금 너도나도 기부하던데요. 네. 참고로 조 바이든 때는 6,100만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이 지금 암호화폐 업계도요. 엄청 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도나도 줄을 서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맞습니다. 네. 암호화폐도 뭐 크라켄이나 뭐 그 코인베이스 같은 애 후원도 회사에서. 동참하고 있고 이 후원하는 업체들도 가려서 받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뭐 빅테크 정도 돼야 받아주는 것 같고 아무나 받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도 아무나 받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도요타 정도 돼야지 받아주는 것 같고요. 뭐 아무나 뭐 100만 달러 낸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뭔가를 대화 파트너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후원을 한다고 해서 그냥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티켓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나라도 뭔가를 이걸 하면서 뭔가를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트럼프가 이제 AI하고 제가 볼 때 가상화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천연자원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에너지 쪽 부분에 세 가지 부분에 좀 약간 주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산업에 좀 우리가 뭔가를 주력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네.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랩소디 다양한 내용들 좀 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잡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번 협력은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해석됩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알리바바 자회사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자 비율은 5대5로 신세계는 G마켓을 현물 출자에 참여합니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두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G마켓 판매자들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G마켓의 60만 판매자 기반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G마켓은 알리바바의 정보기술 역량을 통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쿠팡에 맞서기 위한 반쿠팡 연대로 해석됩니다. 신세계는 2021년 G마켓을 인수했지만 2022년에서 202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고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G마켓의 생존 전략이자 알리바바의 한국 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협력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국내 판매자의 성장과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2023년) 뉴욕 주식시장은 인공지능과 가상화폐가 주도한 한 해였습니다. 주요 AI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 기업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상위 5개 기술주는 AI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차지했습니다. 상승률 1위 기업은 디지털 광고업체 엠러빈이었습니다. 엠러빈은 올해 초 시가총액이 약 130억 달러였으나 올해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1,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스타벅스나 인텔, 에어비앤비를 앞서는 수준입니다. 엠러빈은 AI 기반 광고 타겟팅 기술로 주목받으며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개인 부분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우디블록 퍼즐 등 모바일 게임 투자로도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해 유명해진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가는 추가로 57%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 국방부 등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공급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23% 급등, 트럼프 대선 승리 다음 날에도 8.6% 상승했습니다. 로빈후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20개 가상화폐 거래 지원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급등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업체 엔비디아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와 인터넷 기업들이 첨단 GPU를 대거 사들이며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젠슨 왕 CEO는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은 AI와 가상화폐가 주식시장을 주도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테마가 지속될지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일본 로움과 손잡고 차량용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양산에 나섭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내년부터 치열할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일본 전자기업 로움과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용 GAEN 전력 반도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TSMC는 이미 로움의 일부 전력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전기차용 GAEN 전력 반도체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GAEN 전력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력 효율이 높아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 등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GAEN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22년 2억 7,100만 달러, 2030년 43억 7,600만 달러로 연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도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LED 사업팀을 정리하고 전력 반도체 사업팀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GAM 및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 개발에 주력, 내년부터 8인치 GAN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키파운드리도 내년 하반기 8인치 GAN 전력 반도체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가 이를 대형 국책 사업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의 공급망 구축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증권이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34조 1천억 원, 내년 전망치를 36조 1천억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4.6%와 16.5% 낮아진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도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향했으며 전날 종가는 53,600원이었습니다.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스마트폰과 PC 수요 부진에 따른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지속과 경쟁사들의 시장 조기 진입으로 HBM3E 점유율 확대 속도가 둔화를 꼽았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가동률 부진에 따른 시스템 LSI 실적 부진이 지속과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가격 경쟁 심화로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현재 주가가 자사주 매입에 따른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원 연구원은 주가가 당분간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업황 개선이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선단 공정의 기술 경쟁력 복원과 HBM3 12단 공급량 확대 및 6세대 HBM 시장의 조기 진입이 필요하다며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에 따른 시스템 LSI 실적 개선도 주가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회복하고 실적 개선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뉴스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